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기온도 비교적 내려간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오늘부터 내일 오후 사이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3에서 8cm의 눈이나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경북 남부 동해안에도 1cm 내외의 눈이랑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랑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도 하늘빛 흐린 가운데 대구의 미세먼지 보통, 경북은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게 시작하는데요. 오늘 대구의 기온은 2도로 출발해 8도까지 오르겠고요. 안동의 아침 기온 0.3도, 김천은 영하 2도, 포항은 3도로 출발해 낮에는 안동과 김천, 포항 모두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년 수준의 기온을 계속해서 보이겠고요. 모레까지는 피부에 닿는 공기가 조금은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기온이 잠시 내려갔다가 주 후반부터는 영상권으로 오르겠고요. 이번 주는 당분간 구름 많고 흐린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이 핵폐기물 포화가 임박했다며 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지역사회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법안 3개 모두 주민투표나 공론화 같은 주민 의사결정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에서 8년째 운영 중인 중저준위 방패물 처분장. 18년 전인 2005년 수십 년간 표류하던 중저준위 방패물 처분장으로 경주가 선정됐습니다. 전북 군산과 영덕, 포항 등 4개 지자체가 유치에 나서 주민 투표로 결정된 겁니다. 당시 주민 투표 과정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적어도 공론화 과정만큼은 있었던 셈입니다.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준위 방패물 특별법은 중저준위 방패장보다 더 위험한 물질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정작 주민 참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야가 발의한 3개의 법안 모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고작 공청회 개최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을 때 절대로 어느 지역도 받아들일 지역이 없을 게 명백하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공청회라는 절차를 마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처럼 거치기만 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공청회를 열 뿐 과거 중저준위 방패장처럼 주민들이 방패물 저장 찬반을 결정하거나 핵 폐기물 저장 규모와 방식 등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주민 결정권을 배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너무 성급하게 지역 주민들의 좀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로 법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공론 이런 것들이 되게 부족하다고 봅니다. 환경단체는 원전 부지, 즉 특정 지역을 사실상 처분장으로 정해놓고 해당 지역이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만들지 않는 밀어붙이기 행정이라고 비판합니다. 과거 중저준위 방패장 주민투표나 신고리 569기 공론화 등에 준하는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주민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성원전에서 가까운 울산에서는 정의당이 전체 시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시민들 모르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입장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과정을 거치고 주민투표까지 이어져서 그것을 관한 정당성을 입증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전 진흥 정책을 펼치는 정부와 정치권이 고준위 방패장을 공론화에 붙일 경우 벌어질 논란과 주민 반발을 피하기 위해 졸속 특별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상북도가 산업단지 공장의 지붕을 활용해 6조 원, 3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SKENS와 소울에너지, 대구 경북 녹색연합 등이 참여하며 참여 기업들이 기부한 1,000만 그루의 나무를 다음 달부터 산불 피해 지역에 심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지붕을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와 기업의 아리백 확보, 산림 탄소 상쇄 배출권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이제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기온까지 영하로 내려가면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재민을 위한 구호의 손길이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들을 돕겠다는 정성스러운 마음이 모이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10평 남짓 작은 가게에서 빵을 굽고 포장하는 부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부부는 이 빵을 팔아 번 돈의 10%를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를 돕는 데 보내고 있습니다. 아빠가 죽은 딸아이 손을 잡고 있는 그 사진을 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시작을 했어요. 잔돈은 안 받을 테니 기부에 보태달라는 사람부터 아무 말 없이 몇만 원씩 더 주는 사람까지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챙겨줘 그러니까. 근데 너무 적어서 이렇게 해서 될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희 딸도 세뱃돈을 보태고요. 남편도 좀 보태고요. 저도 보태고 이래가지고 같이. 대구의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플리마켓을 연 뒤 수익금 전부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또 기부하신 분들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잖아요. 거기에 좀 용기를 얻으셔갖고 하루빨리 원상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맘카페와 SNS에는 새 옷과 온갖 물품들을 이재민을 위해 보낸다는 인증글이 줄을 잇습니다. 튀르키예 출신 유학생들은 열심히 모은 생활비와 아르바이트를 계속 고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도움도 집을 잃고 추위와 배고픔, 전염병에 내몰린 이재민을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은 어떻게든 지금 살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삶과 싸움인데 내가 도와준다고 뭐가 달라지나라고 생각하진 않고 왜냐하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이 되잖아요.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은 공식 SNS에 필요한 구호 물품 목록과 계좌를 올려놨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은 대사관이나 대한적십자사, 유니세프, 사랑의 열매 등 구호단체에 연락하면 됩니다. 작은 관심과 정성이 모이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먼 나라 이재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상북도는 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에 구호금 1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튀르키예 불사조와 2001년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2013년에는 이스탄불에서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를 공동 개최하는 등 남다른 우호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포항사랑회도 2013년 포항시와 이즈미르시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우호 관계에 있는 형제 국가 튀르키예에 난방 의류와 이불 등 구호용품 7.5톤을 인천공항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경상북도에 5천여 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그러나 근로자들의 기숙사를 마련한 농가들만 근로자 배정을 받다 보니 소규모 농가들에겐 그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법무부가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이지만 농촌 일손 해소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영주에서 생강과 고추 농사를 짓는 권태섭 씨.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필리핀 계절 근로자 5명을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1년에 8개월 동안 체류 허가가 나오는데 중간에 한번 본국으로 돌아갔다 재입국하는 규정이 다소 불편하지만 일손 부족 걱정은 예전보다 크게 덜었습니다. 마치고 출국 시기에 나가고 나면 그 공백이 생길 때 그럴 때가 좀 많이 힘들고 그럴 때 이제 법무부에서 좀 출입 절차를 좀 간소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빨리 올 수 있게끔. 올해 경북에 배정된 계절 근로자는 5천여 명. 연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농가들이 계절 근로자보다 일당이 2배 가까이 비싼 민간 인력을 울며 겨자 먹기로 구하고 있습니다. 계절 근로자를 배정받으려면 전용 기숙사 제공을 약속해야 하는데 영세한 농가들은 기숙사 운영비 자체가 부담인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려면 숙소, 화장실,
주방 이런 거 시설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반 돈이 좀 비싸지만은 그냥 개인. 일부 지역에선 지역 농협이 공동 기숙사를 운영해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곤 있지만 아직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외국인들을 이제 저희가 기숙 형태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일단 현재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가 확실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한꺼번에 이제 기숙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마련되어야 되고.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올해부터 인구 소멸 지역에 한해 외국인 이주 문턱을 낮추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시작합니다. 농촌에선 계절 근로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감이 높았지만 전문 학사 이상의 학력과 한국어 능력 시험 상급 이상 등 까다로운 비자 신청 조건이 공개되자 농촌에선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들은 성실 근로자에 한해 최대 5개월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통합 인력 관리 플랫폼 구축 보급 등을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농가들은 다시 봄농사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포항시 신광면 법광사지 3층 석탑이 경상북도 지정문화재로 지정고시됐습니다. 전형적인 통일신라 후기 석탑인 법광사지 3층 석탑은 지금까지 발굴된 석탑 가운데 유일하게 불정존승 다란이경을 탑 안에 넣는 경전인 조탑경으로 삼았으며 명확한 축조연대가 표기돼 있어 9세기 석탑의 편년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포항시는 보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고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추가 조사를 통해 보물 승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 이시아폴리스에서 수성구민 운동장을 연결하는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의 기본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0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올해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대구시가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고한 계획안을 보면 여기 10개에서 11개로 1개 더 늘었고 모노레일이 아니라 인천 도시철도 2호선과 같은 철제 차륜 방식을 쓰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 북구와 동구의 교통 접근성을 더욱 높일 도시철도 엑스코선의 기본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0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을 때보다 여기 1개 더 늘어 11개가 됐습니다. 파티마 삼거리역과 산격청사역 사이가 2.5km로 너무 멀어서 그 사이 공고내거리역을 추가했습니다. 공고내거리 인근 주민의 교통 수요를 고려했습니다. 파티마 병원 상거리에서 산격청사 간 거리가 너무 멀고 주변에 지금 최근 들어서 7,800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2개 역은 위치를 바꿨는데 산격청사역과 경북대학교역을 북쪽으로 조금씩 옮겨 짓기로 했습니다. 복무 IC 부근에 만들 예정이던 차량 기지를 남쪽으로 1km 정도 떨어진 불로동 농경지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연경지구와 대구국제공항 후적지 개발 등을 감안했습니다. 차량 방식은 모노레일에서 AGT 철제 차륜으로 바꿨습니다. 3호선에 차량을 공급했던 일본 제조사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입니다. 차량 형식 승인을 면제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해옴에 따라서 우리 국내 철도 안전법 형식 승인 면제가 안 된다는 이제 중앙부처에서의 관련 부처에서의 의견에 따라서 AGT 철제 차륜은 현재 인천 도시철도 2호선에 적용된 방식입니다. 두 량을 연결해 많게는 206명까지 탈 수 있으며 12.5km의 지상 레일을 달립니다. 역이 늘면서 총 사업비는 6,711억 원에서 7,80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대구교통공사는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9.75% 증가한 것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공사는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공청회와 시민설명회를 잇따라 열어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계획대로 올해 상반기 설계를 마치고 착공하면 오는 2029년 완공된 엑스코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주시가 국내 최초로 탄소 소재 재활용과 제품화를 위한 탄소 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센터를 설립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됐고 193억 원을 들여 오는 12월 완공됩니다. 센터가 준공되면 탄소 소재 재활용과 자원화, 제품화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 지원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대구시당 대학생 청년위원회는 어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전 의원 50억 뇌물수수 의혹 무죄 판결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대구 중남부를 지역구로 뒀던 곽 전 의원의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미비했고 법원의 판결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났다며 청년들은 분노하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서 유권 무죄, 무권 유죄의 검사 독재 정권,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세상이라며 이번 판결은 곽상도를 아버지로 두지 않은 평범한 청년들을 죄인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오늘부터 내일 오후 사이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살짝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3에서 8cm의 눈이나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경북 남부 동해안에서도 1cm 내외의 눈과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랑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하늘빛 흐린 가운데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경북은 좋음 예상됩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게 시작하는데요. 오늘 대구의 기온은 2도로 출발해서 낮에는 8도에 머물겠고요. 안동의 아침 기온은 0.3도, 김천은 영하 2도, 포항은 3도로 출발해 낮에는 안동과 김천, 포항 모두 7도 예상됩니다.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모레까지는 피부에 닿는 공기가 조금은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동지방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도, 성주도 0.7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8도, 그 밖의 지역들은 8도에서 9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도, 김천 영하 2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8도, 김천 7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0.3도, 예천 0.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과 예천 모두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7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안 일부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기온이 잠시 주춤하다가 금요일부터 다시 기온은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이번 주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흐린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